자, 이번에는 정일근의 흑백사진 7월입니다. 작가 자체로는 뭐 좀 모르겠지만 작품 자체로는 좀 새로움이 좀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내 유년의 7월에는 냇가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또 그 위 파란 해서 요거 계속 읽으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읽다 말았죠? 여기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무려 우리 보는 줄에서 두 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면 중간중간 좀 끊어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쉼표도 있고 뭐뭐 하면 이런 것도 있는데 쭉 가서 미루나무 한 그루에서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이에요. 길어. 호흡이 길어. 그 다음에 또 쉼표 있고 쭉 가서 따뜻한 오수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마침표죠? 그래서 요거 세 번째 문장 전반적으로 길다. 우리가 연이 구분된 시, 편히 읽을 수 있는 시 그거보다는 좀 길다. 전체 몇 개의 문장?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긴 내용이 4개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읽을 때 좀 조심해라. 호흡 조절하고 의미 조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유년의 7월에는 에서 유년이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 된 화자가 유년 시절에 한때를 회상하는 거라서 내 유년에 라고 하는 부분은 회상적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회상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에요. 여름이구나. 그래서 네, 7월 시간적 배경, 과거 회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냇가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 그래서 여기 회상이 나타나는데 하나 더 회상에 대해서 정리하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름이었죠. 그 다음에 냇가에서 놀던 모습일 거야. 그래서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니까 상승적인 이미지예요.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또 그 위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라고 해서 하나는 솟아오르고 또 해서는 뭉게구름이 내려와 요 부분이죠. 상승과 하강이 같이 있네요. 그래서 자연물들을 보니까 미루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저기 미루나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파란 하늘인데 파란 하늘인데 하늘이 좀 잘려 있네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뭉게구름 세 번째. 과거 유년 시절에 냇가에서 봤었던 자연물들이죠. 네, 자연물들이 저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미루나무부터 유년 시절에 봤었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경인데 자연물들이에요. 과거 어린 시절에 봤었던 자연물들을 지금 회상의 매개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려와 하는 이 부분이죠. 이 자연물인데 이 자연물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다?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요. 감각적 이미지로 시각이죠. 네, 주로 시각인데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형상화가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좀 객관적이긴 하지만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냇가라고 하는 건 공간적 배경인데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 냇가에서 왔던 이런 자연물이 있으니까 이 공간적 배경에서 하나 더 치면 이 냇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일까? 추억의 공간이라고 하는 과거의 추억의 공간이고 이 냇가 근처에 이런 자연물들이 있죠. 추억의 공간이자 회상을 하고 있는 자연물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냇가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뭉게구름 내려와예요. 그래서 솟아오르고 내려와에서 하나 더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해야 될 건
상승과 하강적인 이미지죠.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교차되고 있다. 예, 동시에 사용되고 있죠. 교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눈동자 속 터져 나갈 듯 가득 차고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눈에 이런 자연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가득 차 있었다 이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어서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쉼없이 흘러갔다라고 해서 시냇가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찬물들은 하는 부분은 앞부분에 있었던 요 냇가, 예, 색깔을 좀 더 강조해 볼까요? 요 냇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냇가를, 시냇가죠. 냇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 심각한 주제의식은 없어요. 표현법에서 묘사적인 내용이 나오고 과거 회상을 하는 내용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라고 해서 동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동요예요. 어른이 부르니까 동요 같지가 않죠. 이런 목소리도 맛이 가고 수업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 시냇물의 가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거죠. 그래서 순수한 동심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순수한 동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시냇가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예, 동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요예요, 동요. 예, 해서 요거 동요예요, 동요. 여기 있는 것처럼 노래가 좀 순간 후회되네요. 좀 잘 불러볼까요? 손 이렇게 할까? 냇물아 흘러 흘러. 요거였나요? 자, 그 다음에 예,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한번 호흡 조절하고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해서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간법적 심상 요거 있으니까 1번으로 잡는데 여기에서는 네, 냇물이 흐르는 모습이에요. 냇물 흐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유년 시절에 냇가에서 좀 많이 놀았나 봐. 여름에. 그때가 너무 즐거웠나 보지. 그래서 냇물이 흐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공감각적인 이미지도 있죠. 그래서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인데 착한 노래가 요게 청각이 있죠. 노래가 청각이고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하는 부분은 네, 시각적인 부분이에요. 노래가 헤엄쳐 간대요. 말이 되나? 안 되지. 공감각이죠. 그래서 예, 헤엄쳐 가버리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참고로 예, 착한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네, 착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 시냇물 소리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헤엄쳐 가는 것까지 보면. 그래서 여기 요 니은 파트에 있는 것 청각이 있고 플러스 시냇물의 소리를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거. 네, 시냇물의 소리를 의인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의인화. 다음, 과수원을 지나온 부분으로 갈게요.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내 겨드랑이도 간지러운 새입이 돋고 하는 부분이죠. 와, 길다. 그래서 미루나무 잎이 흔들리는 겁니다. 손을 흔들어라고 하는 건데 차르라는 거죠. 그래서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라고 하는 것은 의인법이 있죠. 의인법. 첫 번째 의인법.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의성어죠. 이 부분에서 의성어, 소리니까 의성어예요. 요거 의성어. 해서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다. 시를 분석할 때 의미 분석이 잘 안 되면 뭐를 해라? 표현법을 분석하면 돼요. 차르 의성어. 네, 의성어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루나무 잎이 흔들리는 건데 여기도 공감각이 있죠. 촉각의 예, 미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입이 돋고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람은 바람인데 달콤한 바람,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달콤한 바람, 요게 공감각이야. 공감각. 달콤, 그죠? 달콤은 미각. 근데 바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바람은
촉각이죠. 그래서 촉각이 원관념, 달콤한 것이 보조관념의 관용으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촉각의 미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요 노래가 헤엄쳐 가버리면 요 부분에서 나타나는 공감각, 표현법이 많죠. 시에서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잘 표현된 표현법을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간지러운 세입이 돋고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볼까요? 세입이 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연의 동화에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요건요. 자연의 동화되는 것. 그 다음에 느낌을 비유하는 건데 2번으로 하나 보면 자연의 동화된다? 자연 친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7월이니까 생동감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생동감이 나타나서 심각한 의미를 담지는 않는다. 과거의 긍정적인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고 있다.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삐뚤삐뚤 의태어죠. 그래서 네,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미루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예,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에서 미루나무가 지금 흔들리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헤엄쳐 달아나더니까 활류법일까? 의인법일까? 음성상징어도 있고 해서 요거 의인법이라고 그냥 해놓읍시다. 원래 활류법인데 헤엄치는 것은 물고기들도 헤엄치니까 그냥 사람처럼 아까 의인화를 앞에서 했으니까 연장선상에서 보면 의인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라고 해서 어린 시적 화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루나무야 라고 해서 어린 화자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죠. 어린 화자의 목소리고 그 다음에 달아나지 마 미루나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니? 요 달아나지 마 하는 요 부분, 네, 요 부분이죠. 예,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 합일이 되는 거죠. 자연 친화적인 특징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지.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을 골라 귀에 가져다 대면, 둥근 돌을 이렇게 되면 귀에 물 빠는 건데, 자, 햇살에 데워진 둥근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또는 촉각으로 볼 수 있나? 아무튼 데워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촉각이 있죠. 온도가 느껴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시각과 촉각이 그냥 동시에 담겨져 있는 원관념이 각각 다르죠. 햇빛과 둥근 돌은 데워진 둥근 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복합 감각인데 이런 표현법을 굳이 구분하는 걸 낼까? 그거는 좀 의문이네요.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 귀를 이렇게 되면 너무 따뜻해. 뭐가 온다고? 졸립다고. 그래서 오수 동그라미 칠게요. 오수는 낮잠입니다. 다시 한번, 오수는 낮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유와 평화로움이 있죠. 그래서 여기 평화로운 분위기 플러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모습, 평화롭고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오케이. 나른한 오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그러니까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졸음이 오는 거죠. 다시 한번 졸음이 오는 겁니다.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에 조그만 시골이겠죠. 풍금소리 쌓이고라고 했는데, 자, 풍금소리가 쌓인데 뭐라고? 풍금이 쌓인다고? 추상적 대상, 감각적 대상을 좀 뭔가 주관적으로 바꿔서 쓴 것이겠죠. 그래서 멀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간각도 나와 있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죠. 그래서 여기 풍금 소리가, 해서 여기가 청각. 쌓이는 것을 뭘로 볼 것이냐? 여기가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 부분이 바로 여기 소리 쌓이고 요 부분이야. 여기가
공감각 부분이 여기라고, 공감각은 여기라고 저기에다 써놨네요. 그래서 멀리라고 하는 것은 원경에서, 자, 멀리라고 하는 것은 원경, 먼 경치, 원경. 분교의 풍금소리라고 해서, 그죠? 예,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쌓이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경, 먼 경치예요.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이제 깜빡 잠이 들었다. 시적 화자가 잠이 든 건데 7월이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원경에 해당이 되고 멀리. 다시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이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늘 아래서예요. 그래서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는 가까운 경치죠. 요거는 근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까운 경치. 원경에서 근경으로 원근법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원근법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는 원근법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객전도라고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할게요. 이거는 환류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된 표현법, 환류법.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그 다음에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년 시절의 화자가 잠이 든 거야. 잠이 든 것은 유년 시절의 화자가 잠이 들어서 결국 뭐가 된 겁니까? 자연과 하나가 된 모습. 자연합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자연합일, 무라일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유년 시절은 자연과 하나가 돼서 지냈던 시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각적인 묘사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유년 시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한 표현법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문제 내기가 부담이 없어요. 선정하고 출제할 때. 그래서 마음껏 기초 지식을 물어볼 수 있는 작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출제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거가 마무리할게요.